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서헤이즈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아서헤이즈가 단기 예측을 잘 마쳤고 그리고 이번에 게임 지갑 부분도 한 번쯤은 좀 보고 넘어가자 라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사히즈가 가지고 있는 건 이더, 그리고 ATH, 이더파이, 그 다음에 팬들, ENS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더 관련되어져 있는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의 마무리 이제 불꽃 장식은 알트코인이 항상 마무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사히즈도 이더 관련되어져 있는 쪽에 있는 알트코인에 좀 가성비 있게 투자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러 창립자가 이번에 이제 좀 소신 발언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19년도 대비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디파이도 있고 덱스도 좀 성장을 했고 NFT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코인 안에서 좀 이 생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 대비보다는 그렇게 많은 하락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매직 에덴 미 재단에서도 조만간에 NFT 시장이 좀 더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웹 3.0 부분에 따른 컨슈머 토큰이 목표이다라고 이제 자기의 장기적인 플랜도 이제 공유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매직 에덴은 이제 6개월 연속 거래량의 1위를 차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기반 추이에서 얼마나 이제 NFT에 좀 자리매김질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자리를 잘 잡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 추이는 더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안에서도에 따른 에코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이더리움만큼만 갖춰진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사용 빈도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구설수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추이에서 이제 보게 되면 2016년도 추이와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어느 정도 조정기를 깔짝깔짝 나왔던 때가 이번 16년도 이후에도 있었고 2020년도 이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추이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주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도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가 9월달에 있습니다. 9월에 변동성을 본다라고 하면 9월에 이제 추석 시즌 곧바로 이제 FMC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볼 수 있고 2025년도의 금리 부분은 대부분 최소 3번에서 6번까지 보고 있는 게 지금 월가와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들에 따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조만간에 유동성이 만들어지고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코인 생태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최소 요건은 뭐 갖추어지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덩달아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MACD를 좀 많이 보잖아요. MACD 기본값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것도 이제 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통상 0 수치값에서 가장 많이 이 0값하고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을 때 그 다음에 있는 위치가 이 위치 대비보다 더 밑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M의 0과 좀 거리가 너무 가까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바로
패턴을 바꾸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연과 거리감이 어느 정도 생기면요, 당연히 그만큼 그 다음에 있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대 봉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 시간대가 이번 주 부분에 못해도 수요일까지는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6시간 봉이라서 그 정도는 보일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여기서 좀 계속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가야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시즌 때는 항상 어땠습니까? 대부분 좀 그 전에 좀 많이 빠지면 추석 시즌에 좀 횡보하고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이슈가 있죠. 곧바로 있다 보니까 그 FMC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점도표도 어떻게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곧바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아마도 대부분 이 정고를 2번이나 도전을 했던 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거의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대략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7천만 원 선 요 라인대가 대부분 소화되는 물량적 추이가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좀 버티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또 도지를 중간중간마다 항상 언급을 좀 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기관 쪽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 비중을 조금씩 더 높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선택적 사항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존에 제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고 그 다음에 BITU도 언급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렇게 급락이 좀 많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적립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등이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평단을 많이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모았을 때 모으는 개수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저번에도 지금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 이거 어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기초 지수를 추정을 해서 뭐 현물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파생 상품을 계속 가져가도 되냐, 이런 약간의 마음의 흔들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내 물량을 뺏기지 않고 계속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알트코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시점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좀 오래된 코인들은 이미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어차피 평균 단가 추이가 있어요. 이 가격이 도지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대충 평균 단가 추이가 그냥 올려서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원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밀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는 게 지난해 평균 단가 추이에서 많이 이 평균을 너무 많이 다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 물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래됐던 코인들은 한동안 이 가격대 추이에서 절대로 이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오래된 구코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추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그리고 그 다음에 호재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물량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좀 가자. 저는 비트코인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알트코인의 변동성 추이와 내 심리적, 정신적인 걸 다 깎아 먹으면서 할 거냐, 여기서 물을 한 번 더 탄다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쪽으로 가셔서 투자를 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바입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이쪽에 이제 트레이더 쪽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업도 하면서 이걸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목돈이 들어가져 있으면 일에 있는 인사평가가 당장은 내가 그 전에 과거에 좀 많이 잘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소문을 금방 냅니다. 보이지 않게.
예,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내용이 이제 대부분 윗분들한테 또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 형태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한 상반기 때 정도 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목 부분에서 한 번은 필터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지나봐야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탔다가는 또 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건 비트코인은 이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알트코인에 따른 수익 부분을 또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위험성을 조금 더 줄여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나는 이걸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책임이 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9월달은 원래 이제 패턴이 약간 좀 지루한 패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점도표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이제 얼마나 돈을 살포할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VC애들, 벤처캐피탈, 그 다음에 거래소, 그 다음에 채굴회사들의 법인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규제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세금에 있는 내용도 덩달아 좀 비슷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금투세 부분에 따른 내용인데요. 여기서 미친듯이 이야기를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은 둘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좀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거 폐지를 한다라고 해서 주식 시장에 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변화점이 있냐, 어드밴티지가 있냐, 그런 건 없죠. 네, 금투세가 워낙 이제 졸속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른 보완과 보완 형태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엔 어찌 보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투자 시장을 보게 되면요, 부동산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져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믿을 만한 시장이 별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더 많이 간 게 오히려 더 많은 양극 화와 그 다음에 더 많은 사회적 진통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투세도 더 많은 보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인에 관련된 내용도 좀 더 추가가 되면서 이번 내용도 좀 다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가 단결이 안 되니 그런 것도 좀 많이 묻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